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멈춰섰던 국회가 활동을 재개했죠.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민생법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새누리당도 환영의 뜻을 표해서 모처럼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대립과 구태를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력을 하기는커녕 이전처럼 싸움만 계속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서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유족들이 진정성이 없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군요. 네. 국무회의 전에 안산에 마련된 정부 합동 분향소를 찾았죠. 예. 아침 9시 전에요. 그 자리에서 조문을 하고 당연히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얼굴을 마주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정말 죄송하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전혀 없었고 잘 수습하겠다. 그러면서 수행했던 정무수석에게 박 수석은 여기 남아서 뭐 불편한 거 없는지 보살펴 드려라. 그러니까 마치 무슨 행정 현장 시찰 온 것처럼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문상 그런 거에도 전혀 맞지 않았고, 그리고는 이제 바로 국무회의 장소로 돌아갔는데 서울로 여기 또다시 이번에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장관들 옆에 쭉 앉혀놓고 앉아서 그냥 비서가 써준 것 좔좔 읽는. 그러니 유족 대표들은 이거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가 가고요. 벌써 지금 이런 방식의 사과가 4번째인가 5번째쯤 될 겁니다. 국무회의 또는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석상에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기는 한 건가? 또는 대통령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대단히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당 내에서조차도 최소한 기자실에 가서 카메라 앞에 단독으로 서서 국민과 유가족께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반대 여론이 나오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사태 수습하고 나면 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번 더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랬는데 예. 사과라는 건 그렇게 예고하고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누구보다도 지금 아프고 비통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자식들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유족들을 만났을 때 그저 긴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손 한번 잡고 눈물 글썽이면서 같이 울면서 그렇게 하는 게 사과인데 사과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산 분향소에 조문하러 갔을 때 말이죠. 예. 네. 그래서 뭐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새누리당의 모 중진 입에서도 야 이거는 참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어제 그냥 기자들 앞에서 튀어나오고 그럴 정도였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박 대통령이 안산 합동 분향소에 가서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방명록에 남긴 글을 두고도 여론이 좋지 않네요.
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유족들, 그 다음에 뭐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이게 갑작스러운 사고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인데 굉장히 좀. 그럼요. 네. 예. 이거 뭐 누가 그 방명록에 이 정도로 쓰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뭐 누가 밑에서 보고를 해서 이제 뭐 외워가지고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글로 남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사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뭐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신호를 어기고 갑자기 튀어나온 트럭에 뭐 탁 치여가지고 지금 학생들 이렇게 많이 죽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지금 다들 짐작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해경이 왜 선내로 진입을 안 했는지. 그러니까 자기 발로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사이에 아직 선실에 갇혀있던 학생들은 구명조끼 차림으로 막 선실 창문을 두드리고 안에서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네. 여기도 사람 있다 살려달라고. 예. 그렇지만 해경들 가서 뭐 했습니까? 무슨 뭐 망치 하나 들고 가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 번이 뜨면서 눈앞에서 보면서 배 깔아하는 거 보고 있었잖아요. 1시간 정도가량. 예. 그 뒤에 정부의 구조 및 수색 하나하나 모든 단계가 다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수만 계속 두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장이 났건 어쨌건 해서 침몰하는 것은 일단 사고지만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사고를 사건으로 만들었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유족들한테 많은 항의 받았고 대통령이 안산의 합동분향소 떠나자마자 저 화환 보기도 싫다 치워버려라 해가지고 대통령, 뭐 국회의장, 장관, 뭐 새누리당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보낸 조화 다 밖으로 끌고 가서 그냥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리는 대통령으로 봐서는 엄청난 수모죠.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보름째인데. 그렇습니다. 네. 선체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망자 이 시간 현재 209명이고요. 그러니까 실종자는 93명으로 줄었죠. 논란과 관심과 기대를 많이 모았던 다이빙벨은 오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신 수습이 어제 그저께 한 이틀간은 한 구, 두 구 이렇게 굉장히 좀 뜸했었죠. 예. 뭐 뜸하다는 표현이 조금 죄송하고 경망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다가 어제는 상당히 많이 12구 이상이 늘었고요. 그래서 사망자가 200명을 넘기게 됐고 현재 지금 이 세월호는 왼쪽으로 넘어진 채 완전히 뒤집어져서 즉 배 바닥이 위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엎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제대로 서 있을 때는 배의 가장 윗부분인 5층이 지금 이제 바닥에 이렇게 닿아 있는 건데 예. 그 5층까지 수색을 했습니다. 3, 4층에 사람들이 많은 거기까지는 다 수색을 했는데 그 학생들은 주로 3층이나 4층에 있었는데 아마 배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침몰하니까 다들 본능적으로 위로 갔겠죠. 그래서 5층에서 지금 많은 시신이 수습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5층까지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기어 올라갔을 것이고 뭐 당시 지금 계단 이렇게 배가 급격하게 기운 상태니까 계단을 잡고 오른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고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층까지는 어떻게 발버둥쳐서 갔는데 지금 5층에서 다량은 그 다수의 돌아가신 분 여러 그 시신이 계속 수습되고 있는 걸로 봐서 사고 직후 그 선내의 아비규환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상당히 많은 시신이 나오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그렇게들 기대하고 있답니다. 예. 그 사고 피해자 가족들 생활고가 가중이 되는 등 격고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보름이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제대로 먹고 자지 못하면 당연히 건강이 해쳐지고 어디 아픈 데가 생기는데 지금 이분들은 그 찢어진 가슴에 어떻게 물 한 모금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그렇죠. 밤새도록 바다만 보고 계신다는 어머니들 아직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살려야 한다라는 애태움, 초조함에서 이제는 제발 내 자식, 내 가족
뭐 일반인 승객도 뭐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하겠지만 수습이라도 좀 잘 하자. 그리고 지금 이미 뭐 한 200여 명은 이렇게 시신이 돼서 이제 진도를 떠났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받을 심리적 타격이나 초조함은 더 크겠죠. 예. 혹시 뭐 시신이 유실되는 건 아닌가. 그거는 우리 관념에서 볼 때 또 한 번의 살인 뭐 이런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려니와 이번에 지금 수학여행길에 오른 단원 고생의 11%가 그러니까 9명에 1명 정도는 너무나 가정 형편이 쪼들려서 35만 원인가 했다는 수학여행 여비를 제대로 다 낼 수가 없어서 경기도 교육청 이런 데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1%가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용어로 뭐 기초생활수급자거나 바로 그 윗 단계인 차상위 계층, 대단히 이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인데 그 비율이 경기도 평균이 4.7%거든요. 그런데 이번 학생들 중에 11%가 그런 수학여행 보조를 받아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들이 지금 진도에 가 계시면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끼니를 해결하고 또는 생활비를 댈 것인가. 당연히 사실 막막하지요. 예. 뭐 노인이나 아이들만 남아있기 십상인데 그 사람들을 제대로 지금 건사를 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보건복지 뭐 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각 가정에 이렇게 한 번씩 배치를 해서 예. 옆에서 구체적으로 수발을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당연히 뭐 큰일이라 경황이 없긴 하겠지만 일반인들도 그런 제안을 할 정도면 미리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맞습니다. 여전히 또 한 번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이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생 4명이 추가로 승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정확한 승선 인원 및 승선 자아조차도 보름이 지나건만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또 한 번 드러난 거 아닙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은 승무원이 29명이라고 했는데 어제 알바생으로 일했던 이모 씨의 시신이 수습되면서 이 사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름은 뭐고 무슨 일을 했더냐. 그러니까 학생도 아니고 일반 승객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알바생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승무원을 처음에 29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32명으로 바꿨어요. 그럼 지금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이것들 이 부분에서 이제 기자들 다시 또 취재 몰입을 했는데 그러면 승무원이 3명이 늘어났으면 총 승선 인원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승선 인원은 또 늘리지 않은 채로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애초에 이들에 대한 분류가 잘못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이 3명으로 늘어난 건지조차를 아직 확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수 있는 건 배표를 끊을 때 뭐 주민번호 이런 게 쓰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걸 안 하고 탄 사람이 지금 상당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배를 자주 화물 때문에 이렇게 타게 되는 트럭 운전사라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 일 때문에 아내나 가족을 동승시키는 경우도 있답니다. 트럭에 보면 이렇게 운전석 뒤에 침대 같은 데 있는데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숨듯이 그러니까 배표를 안 내려고 하는 거겠죠. 예. 숨듯이 이불 덮고 있으면 모르고 그냥 크게 상관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승선 인원을 지금 잘 모를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대단히 죄송하지만 시체가 유실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거든요. 조류에 떠내려 가거나 지금 여지껏 수습되는 시체 중에 한 시신 중에 5분의 1가량은 선체 밖에서 이렇게 수습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말은 살아있는 상태로 선체를 탈출했다가 돌아가신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신 상태에서 조류나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배 밖으로 나온 것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승선 인원을 최종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시신 유실이 발생한다면 누가 이 배를 탔었고 그런데 시신도 수습이 안 된다. 최악의 경우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참사가 준 충격은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뿐 아니라 전 국민의 가슴에 멍을 들였는데 네. 그 애도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4년 전 이때도 참 큰 희생이 있었지만 천안함 사건 때는 정부 곳곳에 분향소가 마련이 됐고 그때도 추모 열기가 대단했죠. 예. 그때 이제 46명의 장병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때와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군데만, 즉 쉽게 말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이렇게 도단위, 도지사간 그런 곳에 한 군데만 공식 분향소를 마련해라라는 게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는 지침인데 예. 천안함 때는 4년 전 때 뭐 경기도를 예를 들면 경기도는 그냥 수원, 평택, 뭐 오산, 의정부 뭐 이렇게 비교적 큰 거점 도시들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역 광장 이런 곳에 다 분향소를 마련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390곳에 분향소가 설치가 돼서 다들 조문을 했는데 지금은 17곳이에요. 공식 분향소. 한 20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뭐 분향소를 뭐 제한하고 이러는 게 사람들 모여서 이번 사태 초동 대응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난 정부 그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질까 이걸 겁내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렇게 안전행정부에서 애도 뭐 이렇게 막 제한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런 발상에서 나온 거라면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다.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렇게 한다고 애도를 안 하고 그럴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뭐 인터넷 각종 여론 제안하는 그 사이트 공간 이런 데서 굉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사 희생자 돕기 성금 모금을 두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반대 의견이라는 게 뭐 아예 도울 마음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성금 내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순수한 뜻은 알지만 해운사의 지금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소유주는 뭐 미국하고 프랑스에 뭐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갖고 있고 뭐 3천억 원대 재산이니 뭐니 지금 계속 양파 까듯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악덕 기업주는 이런 대규모 재앙에 가까운 참사를 일으킨 주범 중에 하나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전혀 재기를 하지 못하도록 거덜을 내버리자 뭐 이런 표현이 조금 격하긴 합니다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금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 피해자 가족들을 돕자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국민 성금이 유가족에게 배정이 돼서 돌아갈 경우에 국가의 배상 의무가 없어진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예. 4년 전에 천안함 사건 구조에 투입됐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침몰했던 금양호라는 배를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때 선원이 9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의사상자로 예우하면서 그때 그 성금 일부가 돌아갔는데 법정에서는 그런 판례가 나온 것도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요. 또 뭐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같은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거는 성금 걷어서는 안 된다. 국가와 해운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저기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이렇게 뭐 논란이 계속 커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현재 성금 모금이 지금 진행이 돼서 약 26억 원쯤이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청해진 해운 측과 계약을 맺은 언딘 그리고 자원봉사 잠수부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수면 위로 솟구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그냥 우리들은 텔레비전 보면 신문이나 방송으로 현지 소식 접하게 되면 뭐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하지만 저 잠수사들 참 헌신적으로 애쓴다. 그렇게 뭐 조류가 빨라서 그 안전줄을 놓치면은 그냥 순식간적으로 막 1-20m 이렇게 쓸려가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잠수병을 무릅쓰고 저렇게 헌신적으로 하는구나 이러는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청해진 해운 측 배 세월호의 주인이죠. 거기와 구조 계약을 맺은 언딘이라는 데가 이제 이것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예. 처음에 해경이나 언딘이 그것을 아예 그냥 공개를 했으면 나중에 이런 오해나 이런 게 더 크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기자들 취재 끝에 밝혀내서 아니 사고 선박과 계약을 맺은 회사가 어떻게 이거를 다 하고 해경은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냐 이거에다가 전국에서 한 500-600명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예. 이들한테 일단 물속에 들어갈 것을 배당을 잘 안 해준답니다. 언딘이. 그리고 공을 가로채는 거죠. 말하자면 최초로 시신을 발견한 사람이 부안에서 온 강배영이라는 잠수사인데 이제 JTBC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이분이 아주 생생하게 증언을 했죠.
시신을 저기 있다. 그랬더니 언딘 측에서 그거를 첫 시신은 좀 우리가 인양하게 해달라. 꺼내오게 해달라.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지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약 20시간 후에, 그러니까 강 잠수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20시간 지나서야 시신을 꺼내온 거죠. 언딘 측에서. 예.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이냐? 그랬더니 이런 게 알려지면 윗사람 중에 다칠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럼 그 윗사람이 해경을 말하는 건지 언딘인지는 특정하진 않았지만 먹이사슬 관계로 볼 때 해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작업을 주지를 않거나 작업 방식 가지고 자기 고집 너무 독단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 잠수사들이 항의 성명을 내고 도중에 진도를 떠나버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이빙 벨 이게 그렇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유가족들이 그렇게 원하고 하는 거면 탐색을 하거나 수색을 하거나 구조할 때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건데 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12일째서야 비로소 투입을 하게 되는데 언디는 실은 그걸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렸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민간 업체끼리 왜들 이래야 하는지 거기서 또 한 번 국민들 의구심과 함께 답답함. 이러니 그 유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러는데.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요일에 함께했었던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 아침 7시에 또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